그 순간 나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내 눈앞에는 우리 회사 대리님 정은 씨가 있었다. 반나체로 마사지를 받으려 들어왔는데 그녀는 이미 같은 방에서 눈을 가린 채 반나체로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 믿기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동남아로 여행 온 것은 인생 처음이었고 마사지를 받은 적도 처음이었다. 그런데 남녀를 이렇게 한 방에서 마사지를 받게 할 줄을 정말 몰랐다. 아마도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나랑 정은 대리님이 부부로 아는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반나체의 두 남녀를 이렇게 한 방에 집어넣을 수는 없었다. 인기척이 들리자 정은 씨 역시 안대를 풀었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버렸다. 물론 내 눈앞에 있던 우리 회사 최고의 에이스 정은 씨도 마찬가지였다. 정은 씨는 우리 회사에서 유명한 미인이고 일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이유에서 정은 씨를 정말 싫어했어. 아마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한 질투심이었던 것 같다. 그녀는 언제나 침착했으며 똑부러진 성품이었고 특히 아주 냉정했다. 사무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너무 프로페셔널해서 접근하기 힘들 정도였다. 나보다는 선임이었기 때문에 상사로서 명령하는 어투를 사용했기에 더 딱딱하고 더 어렵게 다가왔던 측면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물론 나와 다르게 다른 회사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다. 나는 올해 30살로 입사한 지 2년도 안 된 늦깎이 사회초년생이다. 어릴 때부터 야구를 했고 한때는 프로를 목표로 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 시절에 부상이 계기가 되어 프로가 되는 꿈을 단념하게 되었다. 미뤘던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은 졸업했지만 나는 갈 길을 잃어버렸다. 프로라는 꿈을 잃어버린 나는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다시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많았다. 목표를 잃은 나는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고등학교에서 같은 야구부였던 상철이가 우리 회사에 오지 않겠느냐고 말을 걸어주었다. 그 회사는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로 사회인 동호회 야구팀이 있고 프로를 지향할 정도는 아니지만 야구를 즐기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또 그 회사에는 같은 학교 선배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나와 상철이 같이 프로에 입단하고자 했지만 좌절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했다. 아무래도 나 역시도 일반 회사보다는 야구 관련 회사가 적성이 맞을 것 같았고 주말이면 동호회 야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결정했다. 그렇게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남성 사원이 8화를 차지하는 이 직장에서 정은 씨는 유일한 여성의 상사였다. 그녀는 대학교에서 야구팀 매니저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외모는 검은 머리에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고 매우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화사한 얼굴에 미인으로 쿨한 미소 하나 없이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마케팅팀에 배정되어 우리 회사 야구 제품인 글러브를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유명한 프로 선수들에게 인맥을 이용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우리 회사는 빠르게 히트 상품을 차례차례로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야구 선수 출신을 고용하기 때문에 프로팀 선수들과 접점을 만들기가 쉬웠다. 나 역시도 야구를 잘하진 못했지만 유명한 대학의 야구부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프로에 입단한 많은 선배, 후배들이 있어서 그것이 결정적인 입사의 계기가 되었다. 정은 씨, 그러니까 직장 상사인 정은 대리님 역시도 야구팀 매니저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선수들과 인맥을 통해 영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에는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선수들과 은밀한 심야 영업을 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사람들은 잘 나가는 여자를 인정하기 싫은지는 모르겠으나
앞에서는 정은 씨를 띄우는 척했지만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그들만의 뒷담화를 시작했다. 밤마다 유명 선수들을 번갈아 가면서 만나고 있다는 소문도 그중 하나였다. 그런 전략이 있다면 자신들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떠벌리기도 했다.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 한탄하다며 정은 씨에 대한 더러운 소문을 뿌리고 다녔다. 물론 나도 그런 소문들을 다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의 외도로 가정이 박살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가벼운 여자들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정은 씨가 겹쳐 보이면서 그녀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다. 우리 회사의 인맥을 통한 영업 덕분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회사는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내가 입사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는 우리 회사가 공들여 영업을 했던 신인 선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 선수가 사용하는 글러브와 야구 방망이가 판매량이 급증했다. 그의 최고의 실적을 내면서 사장님은 전 직원에게 포상을 내렸다. 겨울이 되고 야구 시즌이 종료하면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한가로워진다. 어쩔 수 없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사장님의 특별 포상으로 우리 회사 전 직원은 동남아로 포상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그해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매서웠는데 매서웠던 서울과 달리 휴가를 온 베트남은 따사롭기 그지없었다. 첫날 일정은 리조트에서 자유 일정을 소화하는 날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쉬는 휴가를 온전히 혼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일부러 오전에는 방을 나서지 않고 방에서 계속 잠만 자면서 보냈다. 날이 뜨거워지고 밖에서 수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 수영복을 갈아입고 나왔다.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방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정은 씨와 마주쳤다. 기분 좋은 마주침은 아니라서 간단한 인사를 하고 지나가려는데 그녀가 지나가는 말로 오래 수고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지나가다가 화답을 해야 할 것 같아 뒤를 돌아보는데 그녀는 이미 나를 지나쳐서 터벅터벅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녀가 갑자기 걸려 넘어지고 만 것이다. 도와주려고 달려들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손을 짚고 심하게 엎어져 있는 정은 씨를 본 나는 절규했다. 세상에, 넘어지는 바람에 그녀의 스커트가 허리에 근처까지 젖혀져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치마 속에 숨어있던 것은 훤히 보였다. 날씬하고 갸름한 다리, 아름다운 허벅지, 그리고 핑크빛의 얇은 레이스 원단이 눈에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시선이 거기에 집중된다. 그녀는 서둘러 돌아보고 새빨간 얼굴로 치켜 올라간 스커트를 고쳐주자 날카로운 시선을 나에게 돌렸다. 나는 어색하게 달려가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만 서로 민망한 상황이 이어졌다.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그녀는 저녁 먹고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딱딱하게 말하고 사라졌다. 뒤돌아서 다시 수영장에 가면서 나는 너무 의기소침해졌다. 일부러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도 아닌데 휴가까지 와서 방에 불려가서 직장 상사에게 혼날 생각에 심란해진 것이다. 저녁을 먹고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까는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내 얼굴을 잡았다. 자신이 기억 안 나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듣고 나는 머리가 대혼란에 빠졌다. 또 그녀가 우리 동네 야구클럽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눈을 빛내는 정은 씨를 보며 나는 10여 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당시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의 불륜 때문에 부모님이 매일 대판 싸우고 있었다. 외동이었던 나는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야구를 하러 다녔다. 물론 아무도 없이 혼자였지만 야구클럽에 들어가서 온종일 거기에서 살았다. 친구들이 모두 없어져도 혼자 그곳에 남아 연습을 하곤 했다.
혼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아이와 마주쳤다. 그 여자아이의 오빠는 우리 야구클럽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하나였고, 여자아이는 항상 오빠의 연습을 보러 와서 나도 눈에 익었던 아이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배트를 들고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야구를 가르쳐 달라고 나에게 물었다. 야구 계속 해보고 싶지만 집안에서 여자라고 야구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집은 엄격하고 여자가 야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부모로부터 반대를 받았다. 그 애는 나도 남자애였으면 오빠나 너처럼 야구를 할 수 있었는데 하고 한탄을 했다.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를 보며 나는 그녀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자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와 그녀는 한 달에 2번 정도 함께 연습을 했다. 물론 그녀가 오빠와 와 있을 때는 우리는 서로 모른 채 하며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것은 나와 그녀의 비밀스런 특별 훈련이었다. 결국 그 반년 후에 그녀는 이사를 했고 우리는 그 후로 이름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일이 계속 마음속 깊이 걸려 있었다. 어린 시절에 그녀는 확실히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그때 집에 있을 곳이 없었던 나에게 있어서 정은이의 존재는 마음의 버팀목이었다. 나는 기적의 재회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기 때문이다. 그녀도 그때 이후로 야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야구팀 매너지의 경력을 거쳐 지금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처음 내가 입사하자마자 나를 알아봤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몇 번이고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녀를 피했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괜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녀와의 대화를 피해왔던 건 사실이다. 그녀는 야구에 대한 자신의 꿈을 모두가 비웃을 때 나만이 그녀를 응원해줬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직도 야구 스윙폼은 내가 알려준 그대로라며 웃으면서 말했다. 배트 돌리는 폼을 보여줬는데 내가 어릴 때 쓰던 폼과 완전히 똑같았다. 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순간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다. 나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기뻤고 순수해졌다. 내 안에 사랑에 대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첫사랑의 새콤달콤한 마음이 울컥 치밀어 온몸이 근질거렸다. 우리는 그렇게 밤늦게까지 그녀의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웠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을 보냈는지 서로 이야기를 했다. 옛 추억에 젖어 같이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엄격한 표정밖에 보이지 않았던 정원이는 너무 귀여워져 있었다. 술에 취한 것도 있어서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봐 주었다. 아직도 이렇게 귀여운 얼굴이 남아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기뻤다. 그렇게 새벽까지 술을 같이 마시고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전날 너무 과음을 한 나머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회사 동료들과 합류했다. 두 번째 날은 선택 관광이 주어졌는데 원하면 리조트에서 쉬는 것도 가능했다. 서핑과 바다 낚시가 무척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냥 리조트에서 쉰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서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정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몸이 안 좋아서 내내 쉬고 있었다며 마사지를 같이 가자고 했다.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마사지로 무척이나 좋다는 평가가 많다고 덧붙였다. 자연스럽게 우리 둘은 지하에 있는 마사지 센터로 향했다. 카운터에서 짧게 대화를 나누고 탈의실로 가서 각자 마사지를 받는가 싶었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서 배를 좀 비우고 옷을 갈아입었다. 마사지 복을 받아 오긴 했는데 영 남사스러운 것이었다.
가릴 곳도 제대로 못 가리는 손바닥만한 속옷에 가까웠다. 그런데 그 속옷도 재질이 너무 얇아 속이 다 비칠 것 같았다. 나는 마사지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운을 걸치면 되겠지 생각했다. 가운을 걸치고 나가니 마사지사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가운을 입고 누웠더니 가운을 벗어달라고 요구를 받았고 안에는 실오라기 같은 속옷만 걸쳤지만 그래도 마사지 하시는 분도 여성이기도 하고 외국인이기도 해서 큰 거부감이 없었다. 가운을 건네주고 누우니 따뜻한 수건을 눈 쪽에 얹어주었다. 금방 잠이 올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고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조금 지나자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렸고 나는 무척 당황했다. 내가 이렇게 헐벗고 있는데 설마 여기에 누구를 들여오지는 않겠지 생각했다. 수건을 치워 인기척이 나는 방향을 쳐다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곳에는 혜성씨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던 것이다.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부부인 줄 알았는지 우리를 같은 방으로 배정한 것이다. 엄청 놀랐지만 속으로 내심 좋기도 했다. 그도 당연히 나의 몸을 보고 놀란 것 같았지만 밖으로 나간다든지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중간중간 마사지를 받으면서 몸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의 몸을 보았다. 운동을 해서 그런지 아주 탄탄해 보였고 관리를 잘 해왔던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커져버렸다. 틈이 날 때마다 그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도 나를 틈날 때마다 스캔하고 있는 것 같았다. 탄탄한 그의 몸을 보니 나도 모르게 조금 흥분되기 시작했고 마사지사의 부드러운 손길까지 더해지니 그날따라 기분이 더 좋아졌다. 옅은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며 은근슬쩍 그의 주의를 끌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는 아픈 척하며 은근슬쩍 그의 허벅지를 터치해보기도 했다.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난 그는 나의 벗은 몸을 보더니 다시 조용히 누워 눈을 가렸다. 이미 다 봤으면서 끝까지 모른 척 하려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마사지 다 받고 나오면 반드시 혼내주리라 다짐했다. 마시지가 끝나도 옷을 갈아입고 마사지 센터 입구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쳤다. 그는 나에게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땅만 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귓속말로 다 봤으면서 모른 척 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웃었다. 우리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는데 그는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말과 함께 자기 방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내 방에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이야기했고 고개를 젓는 그를 끌어당기면서 내 방으로 밀어넣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격렬하게 그의 옷을 풀어 헤쳤다. 뜨거운 입맞춤을 시도하자 그 역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보였고 나를 아주 뜨겁게 열어젖히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었다. 리드를 내주고 싶지 않아 그의 머리를 젖히고 점점 아래로 따라 내려갔다. 내 시선에 점점 아래로 향하자 그가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귀여웠다. 그를 벽에 밀쳐 세운 뒤 가슴에서 배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그곳에 도달했고 그는 헉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딱딱하게 화나있는 녀석을 부드럽게 달래주었다. 그는 내 머리를 움켜쥐고 약간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그를 침대로 내던지고 그 위로 올라갔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뜨거워져 갔다. 더욱 서로를 격하게 원하면서 끌어당기고 지난날의 아쉬움을 날려버렸다. 드디어 내가 이토록 원했던 사람이 내 앞에 있다니 참 놀라웠다. 잊지 못할 만큼 짜릿하고 흥분되는 경험이었다. 길었지만 아주 짧았던 우리의 밤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아침을 맞이했다. 정말 힘들게 만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그와 멀어지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그를 보며 나는 그를 믿고 싶어졌다. 그렇게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은 우리의 특별 휴가가 끝이 났다. 즐겁고 행복한 꿈에 젖어 일상으로의 복귀는 참 힘들었다.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이번에는 내심 혜성 씨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나이 많은 김 부장의 요청으로 내가 그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된 것이다. 김 부장은 착한 사람인 것 같이 생겼지만 비열한 눈매가 뒤가 구릴 것 같아서 항상 거리를 두던 사람이다. 휴가를 다녀와서 혜성 씨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우리는 퇴근 시간이 되면 근처의 약속 장소를 미리 선정해서 몰래 데이트를 즐겼다. 아무래도 남초 회사이다 보니까 소문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다. 혜성이도 비밀 연애가 은근히 짜릿하고 재미있다면서 오히려 좋아하는 눈치였다. 프로젝트가 한창 시작되고 일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사랑도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일을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 일도 놓고 싶지 않았다. 특히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일이 뒤처지는 건 더욱 싫었다. 또 김 부장이 자꾸 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같아 내 승부욕을 더욱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일로써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져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를 위한 출장이 생겼다며 김 부장이 호출했다. 강원도로 1박 2일의 출장 기간이 확정되고 일정이 잡혔다. 하필 김 부장과 단둘이 떠나는 출장에 잠도 자고 와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다른 팀원으로 대체할 것을 권해 할까 했지만 여자라고 빼는 것이 더 이상할 것 같아 그냥 잠자코 내가 다녀오고자 마음을 먹었다. 김 부장과 같은 차의 장기간 드라이브는 나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었다. 무언가 확신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하며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왔는지를 물어보며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를 선이 살짝 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성희롱 같은 질문을 쏟아 붓고 있었다. 장시간 동안 조수석에서 그와 대화를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출장지에서 하는 일보다 출장 가는 길이 더욱 곤란스러운 정도였다. 힘들었던 출장 일정을 마치고 김 부장과 예약된 호텔로 향했다. 술 한잔 하자며 추태를 부리던 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내 방으로 향했다. 오늘 밤만큼은 혜성이와 통화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밤에 들어가 간단히 샤워를 하고 혜성이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 부장의 선 넘는 행동들과 기분 나빴던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려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김 부장이 서 있었고 나에게 급히 운전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 이미 밤 10시가 넘었는데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 묻자 자신이 중요한 서류를 두고 나왔는데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운전을 해서 서류를 챙기러 가달라는 것이었다. 잘 쉬고 있었는데 기분이 잡쳤지만 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술 취한 김 부장을 태우고 오전에 들렸던 사무실로 향했다. 내가 운전을 시작하자 그는 취한 척하며 추태를 부렸다. 은근슬쩍 어깨를 터치하기도 하고 운전을 못한다며 핸들을 잡는 척 손을 만져댔다. 기분이 나빴지만 초행길이기도 하고 밤이기도 해서 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더러운 추태를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만히 있자 그의 행동이 더욱 심해지며 운전 자세를 잡아준다면서 기분 나쁜 터치가 자꾸만 들어오고 처음에는 허리, 손과 같은 부위였지만 점점 민감한 곳으로 그의 손이 올라오자 나는 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다. 다시 한번 이런 짓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해지며 지난 특별 휴가 때 자신이 뭘 봤는지 아냐며 이야기를 했다. 혜성 씨와 같은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혹시 오늘은 자신과 그런 밤을 보낼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자신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며 아직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여자가 회사에서 일하려면 소문이 중요하다면서 은근히 나를 압박했다. 오늘 밤만 같이 보낸다면 자신은 아예 모르는 일로 넘어가 주겠다고 나를 협박했다.
같은 회사 동료끼리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김 부장을 보며 나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 길로 차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다음 날이 되자 나는 회사로 출근했고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출장지에서 무단 이탈로 회사 내 징계를 받았고 김 부장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무척 억울했지만 괜히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날 이야기는 덮어두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나는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느꼈다. 알고 보니 김 부장이 혜성 씨와 나의 사이를 과장해서 떠벌리고 다녔고 동남아 특별 휴가에서 혜성 씨와 내가 야외 수영장에서 뜨거운 짓을 벌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는 회사 주차장에서 점심시간마다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생겨났다. 역겨운 소문들이 나를 둘러싸고 생기자 나의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져 갔다. 또 출장지에서 또 다른 회사 남자 직원과 눈이 맞은 것이 걸려서 혼나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문도 생겼다. 모두 김 부장이 만들어낸 더러운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은 다들 믿고 있는 눈치였다. 이제 회사에 나를 위한 공간은 없는 것 같아 보였다. 근거 없는 소문들이 무성하게 생겨나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자꾸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긴 하루를 보내고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김 부장에게 전화가 왔다. 지난번 출장에서 미안했다며 이야기로 풀고 싶다며 집 앞이라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미끼를 던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혜성 씨에게는 몸이 안 좋다고 집으로 와달라고 문자를 보낸 뒤 김 부장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다. 김 부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맥주 한 캔을 꺼내줬다. 구구절절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내 더러운 속내를 드러냈다. 자신이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해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도 원하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김 부장은 나에게 정기적인 만남을 제시하며 더러운 속내를 드러냈다. 나는 거절하기 어려운 척하며 괜히 고민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면서 괜히 부끄러운 듯 몸을 자꾸만 비비 꼬아댔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더러운 손을 뻗기 시작했다. 그를 밀쳐내면서 나는 혜성 씨가 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의 더러운 손길이 격해지며 나를 점점 올가매고 있을 때 나는 계속 밀쳐내며 현관 쪽으로 은근슬쩍 도망가고 있었다. 그가 더러운 입을 내밀며 나에게로 다가오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나는 놀라는 척하며 큰 소리를 질렀다. 혜성 씨가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김 부장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김 부장은 힘껏 두들겨 맞은 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고 나는 경찰에 전화해 김 부장의 더러운 추태를 고발했다. 그날 이후 김 부장은 회사에서 퇴사를 당했고 나에게 고소도 당했다. 그는 나와 혜성이를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나는 그의 부인을 만나 그의 더러운 짓을 고발했다. 시간이 지나고 고소는 취하했지만 그는 회사에서도 잘리고 이혼도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어 거지꼴로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와 혜성 씨는 공식적으로 사내 커플로 인정을 받았고 사장님의 축사와 함께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에 골인했다. 나는 혜성 씨와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계속했다. 아직도 내가 혜성 씨보다 직급이 높기 때문에 가정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며 일부러 혜성 씨를 불러 갈구면서 장난도 치지만 내 인생 최고로 즐거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당분간은 일을 하면서 나와 둘만의 시간도 즐기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를 갖는 건 조금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봐야 되지 싶다. 지금은 떨어져 있던 시간을 채우듯 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휴일에는 둘이서 배팅센터에 가거나 야구 경기를 보기도 한다.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 서로 나이가 들어도 둘이서 지금과 변함없이 화목한 부부로 있고 싶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나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